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호우경보 속에 시간당 최고 69mm의 폭우가 쏟아진 남원에는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남원시 노암동에서는 한 주택 신축 현장에서 토사가 유출돼 인근 도로를 덮고 지하체육관이 침수됐으며 죽항동에서는 하수가 역류하면서 인근 상가 5동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났습니다. 남원시는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해 복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제임 군산공장 폐쇄로 침체된 전북 자동차 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사업이 바로 친환경 상용차 자율주행기지 사업입니다. 전북을 상용차 자율주행 중심지로 만들어서 자동차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목표인데요.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현대차 전주공장과 타타대우가 생산한 중대형 버스와 화물차는 6만 7천 대, 국내 생산량의 94%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전라북도는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친환경 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를 구축해 자동차 산업을 다시 살린다는 계획입니다. GM 대책을 고민하는 정부도 우호적입니다. 군산 같은 경우에는 군산 여건에 맞게 전기 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구축이라든지를 포함한 대체 보안 산업 육성 방법을 찾아보겠고요. 친환경 상용차 자율주행기지의 첫 단추가 꿰어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우선순위 대상으로 선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과기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과 심사 절차를 통과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 셈입니다. 사업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군산 지역의 산업 생태계, 사용차 부분 생태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기부의 심사를 통과하면 군산과 새만금에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2,200억 원이 투입돼 관련 연구개발과 기반 시설이 조성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70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아 익산에 세워진 한 종중박물관이 있습니다.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됐지만 입장료 수입이 적어서 시설 보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보물 등 500여 점의 유물이 전시된 연안이시 종중박물관입니다. 2013년 68억 원의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문을 연 뒤로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장객이 적어 개점 휴업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사람이 한 5명도 안 와요. 그 와도 입장료 낼 연령대는 하나도 안 오고. 미륵사 지적단만 해도 그 박물관만 해도 관람료 하나도 안 받자니. 그 볼거리도 있고. 입장료 수입이 적어 시설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는 주차장 인근에 세워진 정자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어진 지 5년이 된 이곳 육각정도 지붕이 내려앉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박물관 측은 2년 전부터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예산 부담에 보수 공사를 미루다 결국 무너진 것입니다. 비 올 때 이제 지붕에 기와골이 좀 열리니까 그리 물이 들어간 모양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수를 해야 되는데 물이 들어가도록 그냥 방치해버리니까. 박물관 측은 지난 2014년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개관 1년 만에 문을 닫았다가 정부에서 매달 300여만 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건립 예산에 운영비까지 지원받고 있지만 관람객들에게 외면받고 시설 보수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이번 폭염으로 전북에서는 농작물 가운데 인삼 피해가 가장 큰데요. 다른 작물과는 달리 인삼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생산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김제의 한 인삼밭입니다. 5년을 키운 인삼 줄기와 잎이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안 되나요? 이게 살짝만 비벼도 낙엽처럼 바스러집니다. 정말 예민하고 정말 전북에서 이 같은 폭염 피해를 입은 인삼밭은 100헥타르가 넘습니다. 농작물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재앙이죠, 재앙. 농민 입장에서는 재앙이고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너무 날씨가 확 뜨거워지고 하니까 대비도 해보지도 못하고 이제.
문제는 다른 작물과 달리 인삼은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다는 겁니다. 잎과 줄기가 말라도 뿌리인 인삼은 성장만 멈추고 더위에 비교적 강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농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인삼이 성장을 멈추고 휴면 상태에 들어가면 썩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파리가 고사가 되면 일단 성장이 멈추고 성장이 멈추면 이제 전체적인 양이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양만 주면 괜찮은데 여기서 이제 비가 온다든가 하면 삶이 갑작스럽게 또 썩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농협은 뒤늦게 인삼도 폭염 피해 적용 작물에 포함하는 보험 상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농민들의 시름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타갖고.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이른바 봉침 목사의 허위 경력과 사기 혐의의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전북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들과 시설 종사자들이 1심 판결을 규탄하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던 이른바 전주 봉침 목사 사건. 하지만 이모 씨의 형량은 벌금 1,0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씨가 받고 있던 4개 혐의 가운데 사기와 공무집행방해 등 2가지 핵심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전북 사회복지사협회와 사회복지 전공교수, 장애인 시설협회가 1심 판결을 규탄했습니다. 재판부가 사회복지법의 취지를 외면한 채 법규를 편협하게 해석했다는 겁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아무나 운영해도 문제가 없다는 왜곡된 시선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매우 사려 깊지 못한 판결이다. 입양아를 이용해 기부금을 모집하고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기부금품은 개인의 손을 떠나서 기관에 도착함과 동시에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우리가 얼마나 감독하고 감시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재판부가 그것을 너무 간과하지 않아 가볍게 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사기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시 무죄가 나올 것에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업무상 횡령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이 씨 양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다시 한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임실군 사선대 생태공원이 2018 생태공간마당 개최지로 결정됐습니다. 남원시가 친환경 우유 생산시설을 현대화해 농가 소득 증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오는 10월에 열리는 국립생태원의 생태현장 체험행사 개최지로 임실 사선대가 선정됐습니다. 사선대 생태공원은 섬진강 오원천과 기암절벽이 절경을 이뤄 생태 보전 가치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생태 공간마당 에코다이브 행사를 임실군 사선대 생태공원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1박 2일간 생태계를 탐험하는 생태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남원시가 친환경 축산시설을 현대화해서 젖소농가의 소득 증대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우유를 짜는 착유 펌프와 정화시설 등이 현대화하면 젖소의 질병과 주민들의 민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축산농가의 생산 기반 시설 현대화로 농가들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키워서 농가 소득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장수군 농기계 사업단이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수확 대행 사업을 시작합니다. 농가가 도움을 요청하면 수확작업팀이 현지 답사를 거쳐 수확작업을 대행해줍니다. 완주군이 공익재단이나 기업체와 연계한 사회공헌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진행된 사업은 모두 10억 원의 39개로 다문화 가족 건강검진, 공부방,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 등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제1여객 노동조합이 오늘 오후 조합원 총회를 열고 부분 파업을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제1여객 노동조합은 당초 어젯밤 예정이었던 조합원 총회를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열고 회사 측이 제안한 체불임금 지급 계획 등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제1여객 노조는 오늘 조합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20일째 진행된 부분 파업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농림부의 고위공무원이 영남 출신에 집중되고 호남과 다른 지역은 크게 소외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박주현 의원이 농림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가운데 영남 출신은 모두 22명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으며 호남 출신 6명의 3.7배나 됐습니다. 박주현 의원은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역별 배분이 필요하다면서 지역 안배를 고려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지난 민선 6기 전라북도의 반대로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이 무산됐지만 전국 17개 시도 중 11곳은 이미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단체장의 낙하산 인사와 퇴직 공무원 회전문 인사, 부실 경영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사전 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정운천 의원이 바른미래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나라와 당을 살리기 위해 출마하게 됐다면서 국내외 일자리 창출과 민생 정책에 힘을 쏟고 당의 화학적 결합을 이끌어내 수권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당대표 선거에는 약 10명의 후보자가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는 11일 6명으로 후보자를 압축한 뒤 권리당원과 일반당원 그리고 여론조사로 선출합니다. 전화 사기를 의미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모두 5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가 늘었고 피해액은 49억 8천만 원으로 4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법별로 살펴보면 대출 사기형이 45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관 사칭형이 64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와 산업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군산 내항 일대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1920년에서 30년대에 준공된 내항 부잔교와 호환시설, 그리고 1970년대 건물이자 옛 제1사료 공장 등이 남아있는 군산 내항 일대 15만 제곱미터를 등록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곳의 문화재 정비와 역사경관 회복을 지원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특화된 명소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폭염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남원과 임실 36도, 전주와 익산 3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더위 체감지수는 위험에서 매우 위험 수준이 예상되고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낮 한때 장수와 남원 지역에는 최고 50mm의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국지적으로 강한 비와 함께 천둥 번개도 동반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